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세월 건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박지원입니다. 수십 년간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면서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식사 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식사 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40분에서 1시간은 우리 몸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가 참석한 동창회에서 만난 70대 친구 3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졌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식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었죠. 첫 번째 친구 정 씨는 항상 식사 후 좀 쉬어야 한다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두 번째 친구 김 씨는 식사 후 소화가 잘 된다며 곧바로 목욕이나 사우나를 즐깁니다. 세 번째 친구 이 씨는 살을 빼야 한다며 식사 직후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이 세 친구 모두 자신의 방식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작년에 목구멍과 식도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2번이나 갔고, 김 씨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뼈가 부러졌으며, 이 씨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식후 습관이 이런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에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피의 약 30%가 배와 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행동은 심장과 머리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여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건강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르신들이 단지 식사 후 잘못된 습관 하나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말이죠. 가족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지만 건강의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식사 후 피해야 할 행동들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습관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을 더 활기차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10분 투자가 앞으로 10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이나 타고난 체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특히 식사와 관련된 습관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제 친구 이옥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이 넘은 이분은 예전에 항상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심한 가슴 통증과 숨쉬기 어려움으로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와 기도까지 자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 김철수 씨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식사 직후 빠른 속도로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습관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화를 위해 배로 모인 피가 운동으로 인해 팔다리로도 나눠지면서 머리와 심장에 충분한 피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알맞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이런 문제들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집중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몸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하고 소화를 돕는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소화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의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조금 쉬었을 뿐인데, 밥 먹고 목욕하는 건 매일 하던 일인데, 식후 산책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나이 들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건강 지식이 아닌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들입니다. 식사 후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 몸속 피의 상당 부분이 배와 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다른 중요한 장기, 특히 머리와 심장은 평소보다 적은 피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의 흐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식후 활동들이 나이 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식사 후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활동과 대신 실천하면 좋을 3가지 건강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 눕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밥 먹고 좀 누웠을 뿐인데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를 자극하고 심한 경우 기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불량, 가슴 쓰림, 심지어 폐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제 이웃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70 넘으신 이분은 항상 점심 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며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염증을 일으키고 일부는 기도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후 박할머니는 식사 후 최소 30분간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기로 했고 그 후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도 조임근의 힘이 약해져 위산이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위산이 더 쉽게 목구멍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누운 자세에서는 폐의 아랫부분에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 폐렴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의자에 가볍게 기대는 자세가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막고 소화도 돕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그건 몸이 소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눕는 대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목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안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 친구 이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세요. 75살에 이분은 건강하셨고 매일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부족해져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모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로도 피가 모이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해서 혈압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식사를 하면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뜨거운 목욕을 피하고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말고 간접 바람으로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미지근한 보리차,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차가 좋습니다. 겨울철 외출은 식후 1시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직후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해입니다. 제 동네 김할아버지의 예를 들어볼게요. 72살의 이분은 매일 점심 식사 후 바로 등산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났지만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모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피가 필요해져 심장에 이중 부담이 갑니다. 특히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평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 지인 최할머니는 식사 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곧바로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걷는 대신 30분 정도 앉아 계신 후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꾸셨더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나 매우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실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갑자기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이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할머니는 평소 위산역류로 고생하셨는데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약보다 이게 더 낫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입니다. 최소 30분 동안은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의자에 붙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위와 장이 제 위치에서 잘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웃으며 나누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도 돕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식사 후 누군가와 짧은 통화라도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는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힘든 운동이 아닌 천천히 편안하게 15분 정도 걸으세요. 이것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웃 오할아버지는 이런 식후 걷기 습관을 3개월 지속한 결과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5kg 정도 감량하셨습니다. 이게 다 밥 먹고 30분 쉬었다가 걷는 덕분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에 좋은 습관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바른 자세로 앉기, 가족과의 대화,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량과 방법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오고 심지어 심장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큼의 밥, 색깔이 다른 반찬 3가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옵니다. 반찬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이어야 하고 단백질도 꼭 챙기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식품은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피해야 할 습관과 실천해야 할 좋은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먹어온 밥상, 평생 해온 식후 습관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좋아 무리를 해도 금방 괜찮아졌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할머니는 70이 넘어서야 식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평생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분이셨는데 위산 역류로 몇 번 고생하신 후 식후 30분은 꼭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텔레비전 옆에 알람 시계를 두고 30분이 지날 때까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먼저 알아서 반응하더랍니다. 식사 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 달고 살던 소화제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5살인 이분은 평생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신 후에야 그 위험성을 알게 되셨죠. 이제는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욕을 하시고 목욕물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십니다. 그 결과 현기증이 사라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평생 해온 습관이라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삶이 더 건강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식사 후 30분 동안의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뿐만 아니라 심장, 뇌, 전체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황금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식사 후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세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고 소화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둘째, 이 시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적어도 1시간이 지난 후에 하세요. 넷째, 격한 운동 대신 식후 30분이 지난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식사 후 눕지 않기만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한 주 후에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을 시도해 보세요. 변화는 곧바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 손상이 줄어들고 심장과 뇌에 가는 혈류가 안정되며 혈당 조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가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식사 후 혼자 있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전화기를 가까이 두거나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올바른 식사 방법도 건강에 중요한 기둥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유를 갖고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며 드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양을 먹게 되고 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비결을 물으니 밥 먹고 30분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오랜 시간 지켜오신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이가 많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80이 넘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고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습관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완벽하게 모든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핑계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후 눕게 되었다면 다음 식사 후에는 앉아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건강은 큰 변화 한 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제가 건강 분야에서 수십 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점은 가장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일상의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선택들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 황금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현명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